진지는 잡스였습니까? 스타트업 잡스의 잡스예요. 오늘은 전편과 이어져서 잡스의 스타트업 도전기 첫 정부과제 선정이 되고 나서 현재까지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진지는 잡스셨습니까? 일단 2018년도 9월부터 다시 흐름을 이어가면 이때가 정부과제 선정되고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시기. 이때 하나 정부과제 관련해서 얘기할 거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 기관에서도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행정적인 업무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정부과제 받으실 때 살짝 고려해야 되는 영역이 생각보다 일이 많다. 뭐 서류 내라 뭐 내라 했는데 말 바뀌고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런 이슈들이 하나 또 있기는 했고, 이제 멘토분은 저희 좋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만나서 하는데 뭐 특허법인 대표님이었고, 우리도 경험이 이제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분이 조언을 많이 줬고, 심지어 이분 추천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12월에 서울 창업허브 사무실 입주 관련해서는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자금 1,000만 원 사업화 자금 또 받았고, 2018년도 11월에 사무실을 이동을 합니다. 저희 주요 모델이 일단 엑셀러레이터를 가는 거였어요. 근데 엑셀러레이터를 가는데 플랫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분리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법인을 2개로 갔어요. 이제 엑셀러레이터를 설립을 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뭐 자본금 1억, 전문 인력 2명. 저는 이제 전문 인력이 되는데 1명을 또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 보육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무료 사무실 입주해 있으니까 엑셀러레이터 등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개인 사무실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제 투자도 한 1억 받았겠다. 게다가 우리 사업하는 거는 투자 받은 돈으로 쓰지 않고 정부과제로 쓰니까 잉여금을 이제 엔젤 투자 법인으로 빼서 엑셀러레이터를 등록을 하자 하고, 이제 12월 이때 안양에 엑셀러레이터가 하나도 없다. 뭔가 기회가 있다. 기회의 땅이다. 안양 금융센터에 약 실평수 한 21평 되거든요. 좀 나름 투자를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여기 와서 투자 컨설팅 한 것까지 생각을 한 거죠. 투자 세미나 할 거라. 그래서 사무실을 좀 인테리어 하는데도 한 2천 들였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패착이에요. 패착. 의사결정한 것 여러 개의 요소들 중에서 가장 발목을 잡았던 의사결정은 이 사무실이었어요. 왜냐면 엑셀러레이터 시기를 계속 늦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IT 플랫폼이 뭐가 계속 디벨롭되고 좀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사업 모델이 2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올인을 해도 될까 말까인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업이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그래서 결단을 했어야 됐고, 결단은 엑셀러레이터가 아니라 플랫폼을 먼저 띄우자. 플랫폼이 먼저 확산이 되면은 거기에 몸담고 있는 우리의 뭐 수많은 유저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훨씬 파급력이 있을 거다라고 계획을 잡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인테리어 2,000에 보증금 2,500에 뭐 월세 1년치 하면은 뭐 좋기 1,500 뭐 이러니까 이 사무실에만 5,000 이상이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지출도 그렇고. 근데 저희가 채용을 성공적으로 여기 한 10몇 명 들어올 수 있거든요. 했냐? 못했어요. 인재영이 실패담 했잖아요.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인재영입과 관련해서 12월 요때가 4명에서 2명으로 다시 백업되는 시점이거든요. 파트너가 초창기에는 필요한 것 같다. 파트너의 개념과 직원의 개념을 좀 약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 시점에는 이제 우리가 채용을 하지 말고 아웃소싱 체제로 가자. 물론 개발은 아웃소싱이 맞았고, 이제 디자이너나 뭐 이런 마케팅 쪽으로 채용하려고 했던 인력도 미안하지만 정리를 하면서 외부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이서 기획만 하고 인건비 나가는 거 없고 이제 외주 비용만 나가면은 우리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막 꿈 좋고 막 뭐 있고 한데 그건 이제 내 생각이고 우리 생각이고, 밖에서 보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뭐 자금도 많지 않고 뭐 사업도 아직 불안정하고 이런 시기구나.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이제 깨달았던 시점이에요. 이때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어느 정도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 채용을 해야 험한 꼴을 덜 당하겠다. 험한 꼴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 실패담에서 너무 그 꼴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심적으로 많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해서도 이때까지만 해도 투자 채용 플랫폼 뭐 학업은 이제 쭉 이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학업 관련해서는 제가 MBA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약간 댓글로 이거 질문 주신 분도 있어요. 뭐 MBA가 스타트업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냐. 저는 이제 사실 투자자 확보하는 측면이 컸던지라 뭐 그쪽의 성과는 많이 좋지는 않았는데 공부를 하는 쪽에서는 제가 갔던 MBA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스타트업 하면서 도움될 만한 수업은 몇 개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영 전략을 전공을 했는데 경영 전략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중소기업 청장님을 하시고 엑셀러레이터 법안 만들고 전문 엔젤 투자자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내신 분이 우리 경영전략 주임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원래 중기부 장관 후보자까지 되셨던 분이라 저는 이분 수업을 무조건 들었는데 그때 정말 많은 걸 듣고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 비즈니스가 정말 의미가 있고 뭐 대한민국에서 앞서 나가는 비즈니스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경영 전략 쪽 수업을 듣는 거는 제가 결국엔 스타트업은 사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건데 뭐 5 포시스 모델이 됐든 뭐 시장 분석이 됐든 전략적인 요소들을 적용을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업 모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해 나가다 이제 좀 스타트업 관련된 수업을 좀 듣고 싶은데 그 내용이 MBA에는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거가 반영이 된 수업이 있고 아닌 수업이 있는데 저는 아닌 수업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학기째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창업대학원으로 편입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때 창업대학원이랑 정보대학원, 그러니까 플랫폼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갖고 편입을 다 넣었어요. 창업대학원은 제가 붙었는데 그 시점에 저희 MBA는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수백 명이었어요. 거기에서 뭔가 회장 맡을 게 제안이 이제 저한테 들어온 거죠. 그 기회가 저는 인생에서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 수백 명의 리더가 되어보는 거? 이거는 내가 사업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적어도 제가 뭘 하는 애인지를 알릴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했지만 열심히 했어요. 그 한 학기 동안을. 내년에는 창업대학원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쪽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래서 학업적으로는 이렇게 이어갔고 투자 유치 상황은 9월에서 12월까지는 이제 6,330만 원 그리고 서울창업허브에 1,000만 원. 이거 외에 좀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단계를 세웠거든요. 정책 자금, 돈 빌리는 거, 대출형. 그리고 사업화 자금. 사업화 자금은 이제 바우처로 쓰는 거. 이거 6,330만 원 된 것처럼. 그리고 지분 투자 받는 거. 전 무조건 지분 투자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분 투자 명확히 파트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걸 철저하게 지분 밸류에이션까지 단계별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금액이 크지도 않고 원체 파트너십이었기 때문에 이 1억 정도의 자금은 지분 투자로 받았지만 그 외에는 정부로 눈을 돌렸고 정책 자금은 요 시점에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가봤는데 여기는 뭐가 또렷이 나와야 돼요. 여기도 매출이 나왔거나 아니면 기술이 AI예요, 빅데이터예요, 드론이에요, 뭐 VR이에요 이런 식의 접근이에요. 이런 사업 계획을 보고 여기 가망성 있겠다. 이 창업가에 대해서 알려고 약간 이런 건 기대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은 아니구나. 그래서 좀 지지부진하던 시절이 되게 길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기가 2019년 4월까지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피버팅을 하는데 이제 그 질문이 많은 거죠. 투자 플랫폼도 힘들고 채용 플랫폼도 딴 데 있지 않아요? 이거 각각을 해도 힘든 건데 이거 두 개를 다 하겠다라고요? 심사위원들이 다 또 이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도 시장 파이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몇 명이냐?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웃소싱 이런 거는 투자하고 막 정부과제 이런 데서는 거의 1로도 반영을 안 해요. 너네 팀이 누가 있냐 이거를 보는데 심지어 이제 제가 채용을 넣으니까 대표님 혹시 구인구직 관련해서 일을 하셨냐고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게 왜 중요한 거지? 이게 뭐냐면 구인구직 플랫폼을 잘 만들기 위해서 내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데서 근무했냐가 접근이 뭐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접근은 구인구직 플랫폼을 잘 만들려면은 일단 첫째로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상태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적합한 거는 제가 직업을 되게 많이 도전해봤기 때문인 거예요. 대기업에도 있어봤죠. 중소기업에도 있어봤죠. 프리랜서도 있어봤죠. 제가 개인 사업자도 내봤죠. 지금 법인 됐죠. 그러니까 직군에 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경험해봤어요. 게다가 영업해봤죠. 금융해봤죠. 뭐 광고회사도 있었죠. IT 회사 있었죠. 누가 보면 제가 뭐 되게 뭐 대단한 사람 같은데 그냥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계속
빠르게 찾아 나가는 노력들을 한 거죠. 그러한 것들을 시도들을 많이 한 게 구인구직 플랫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이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설명할 기회조차 없고 그냥 접근이 너무 단편적이에요. 1차원적인 거예요. 뭐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이 먼저다. 채용을 플랫폼을 하자 해서 투자 채용 플랫폼에서 채용 플랫폼으로 전환을 해요. 스타트업 구인구직 플랫폼. 계속 도는 거죠. 네. 19년 상반기에는 이제 스타트업이 사람인가도 힘들고 지인 기반으로 하면은 풀도 너무 없고 뭐 어려운 거죠 이게. 구인구직 플랫폼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타트업 구인구직 플랫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냐가 포인트인데 그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딱 명확히 온 거죠. 그래서 이거 만들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전개를 해 나가게 되고 사업 계획을 계속 도전을 하는데 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5, 6월 요때부터 이제 뭔가 하나 둘 선정이 되는데 R&D는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면서 뭐냐면 R&D는 철저히 사업화보다는 기술 개발 쪽이거든요. 근데 당장에 우리 기술이 뭐가 있냐? 우린 플랫폼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머신러닝 매칭이었어요. 뭐 구직자의 정보, 구인 기업의 정보, 서로가 원하는 거 정보 빠르게 매칭해준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시도들을 했는데 하나는 1차에서 서류에서 떨어지고 하나는 발표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사업 내용은 좋은데 우리는 R&D 사업이다. 기술 개발 요소가 거의 제로다, 제로. 아, 맞습니다. 좀 그 피드백 들으려고 왔고요. 편하게 조언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되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피드백을 받았고 2019년 4월에 R&D 기획 지원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투자 채용 플랫폼으로 냈었거든요. 사업 계획서 그걸로. 이제 선정이 되면 이 기획 지원 사업은 그거예요. 한 2,500만 원 정도 사업인데 특허 법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기술 개발을 도와줄 업체, 수행 업체.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업체를 선정을 하면은 여기가 우리 사업 모델에서 R&D로 만들 만한 요소, 특허로 개발할 게 뭐가 있을까? 사업 계획을 좀 디벨롭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이제 2019년도에는 당장에 R&D 기술 개발을 할 건 아니지만 내년도 계획을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올해 이 R&D 사업 계획이 설계가 되면은 이 R&D 자금은 무상 자금이거든요. 돈이 수억 단위예요, 이거는. 일반 민간 사업화 자금 아까 저 6,300 받고 R&D 쪽은 막 1억, 2년에 4억 이래요. 기술 개발해주는 게.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R&D 지원 사업이 돈을 진짜 되게 큰 규모로 넣고 있잖아요. 근데 성공할 확률, 그 투자한 기업의 3%인가 5%인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지금 약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번외긴 하지만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투자 생태계에 사업성을 봐야 되고 기술이라는 거 이전에 사람이 원하는 거를 만드는 거가 핵심이거든요. 서비스를 만드는 거가. 그래서 우리는 병렬로 R&D 기획 지원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5월에 자금 수혈이 됩니다. 신기하게 다 주고 갈만하면은 돈이 들어가요. 이제 뭘 받았냐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스타트업이 소상공인이 아닐 것 같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보 뭐 이런 데 매출 없다고 다 안 됐는데 소상공인으로 가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금 수혈이 되고 이제 채용을 다시 시작을 해도 되겠다. 5월 시점에 자금 수혈하고 팀빌딩 계획을 추가하는 마케팅 팀을 꾸리는 거를 계획을 이 시점에 다시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빼먹었어요. 이제 우리 서비스 중에 대표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저 잡수. 네. 진지는 잡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잡수 서비스를 저희가 2019년 3월에 출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거를 했냐면 우리가 결국엔 스타트업 전용 플랫폼을 만들잖아요. 그게 투자가 됐든 채용이 됐든 결국에는 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담고 있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 건데 이거에 진입을 하려면 일단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뭔가 스타트업 문화를 사전에 만들어 보자. 아직도 스타트업은 잘 모르는 영역인 거죠. 일반 사람들이. 일단 스타트업 관련 컨텐츠가 많지 않았고 그런 건 간혹 있었어요. 스타트업 무슨 성공하신 분들 뭐 실리콘밸리의 뭐 성공담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당장에 저조차도 그 내용이 공감이랄까? 거리가 먼 거예요. 좀 실리적인 컨텐츠가 있으면 어떨까 해서 시작을 한 것도 있는 거죠.
성공하고 나서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자신 있게. 뭐 어디 가서 험한 꼴 당하고 뭐 이런 일들 투성이인 지금 2년 가까이의 내용이었는데 괜찮은 거죠. 왜냐? 우린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뭐가? 역량이. 이게 기름때인가요? 제 침인가요? 이거 뭔가요? 이거 침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올해 3월에 출시를 했고 좀 더 스타트업 문화,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대해 현업에 계신 분들을 위한 컨텐츠, 그리고 현업에 있지 않는데 난 뭔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타트업의 접점을 만들고 싶어 정도만 있는, 관심만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만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담아갈 거고, 그런 식으로 이 채널은 계속 완성해 나아갈 겁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였고요. 2019년 6월부터 가겠습니다. 이때 저희 서비스 있죠? 1차 플랫폼, 투자 채용 플랫폼이 개발이 드디어 됩니다. 시제품이. 여기서 잠깐, 시제품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소 기능만 탑재된 그냥 구동만 되는 거예요. 물론 저희 디자인도 들어가고 하긴 했는데 서비스를 출시할 정도로 디벨롭하기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제품 기획을 이때 또 다시 해요. 스타트업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타겟팅 설정부터 다시 하고 팀빌딩을 이때 이제 채용 공고를 다시 올리기 시작을 했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7월에 정보과제 하나 또 이제 선정이 돼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공급 기업. 그러면은 우리가 얘네 데이터 사는 거예요. 근데 선정이 되면은 나라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되게 좋죠. 그래서 저희는 DB만 얻게 되고 여기는 돈을 얻게 되고 가중 DB를 갖고. 그리고 이제 8월에 개발업체를 선정을 해요. 서비스와 관련해서 개발업체. 우리가 첫 번째는 잘못 선정해갖고 지금 7개월 동안 지지부진한 게 이게 자금 유치하는 거, 정보과제 되는 거, 팀빌딩 하는 거 다 맞물렸잖아요. 기획은 이 시점에 저희가 해외 기업에서 마케팅 디렉터 경력자가 합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팀빌딩에서 마케팅 디렉터. 되게 뛰어난 분이 오셨고 이분이 이제 정리를 촥촥촥촥 좀 해주고 계셔서 되게 마음이 놓여서 되게 성공적인 지금 인재영입 성공담을 언젠가 한번 또 다뤄볼 거예요. 저는 실패만 하지 않아요. 그 경험을 토대로 성공을 하고 있고 그 성공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마케팅 디렉터님이랑 그리고 이제 신입 디자이너. 그래서 지금은 마케팅 팀을 최소한의 팀만 구축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좀 전개해 나가고 있고 서비스 기획은 저희가 전원이 다 참여를 해요. 그래서 기획을 우리가 언제 완성을 했냐면 9월에 계속 작년 4월부터 해서 1년 반 동안 이 플랫폼, 스타트업 플랫폼 아이디어가 돌고 돌았는데 근데 이 모델은 제가 언급을 안 드릴 거예요. 저희는 돌파구를 찾았어요. 스타트업 구인구직 시장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힌트는 저예요. 우리 채널이에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을 디벨롭을 했고 저는 완성형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책이 정말 좋아요. 플랫폼 레볼루션.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고민했던 수익 모델 그리고 어떻게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상호작용을 할 거냐 등의 요소를 정리를 쫙 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9월에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을 했어요. 스타트업 전용 플랫폼을. 자, 그러면 이제 팀빌드 방향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 팀은 최소한의 단계에 구축을 했고 좀 필요한 추가 인력은 이번에 채용 공고를 할 거예요. 이제 기술보증기금에 신청을 할 수 있을 때가 됐어요, 이제는.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생각보다 해당되는 정책이 많아요. 청년고용 특별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또 이제 1억까지 지급이 되는데 이자가 1%대예요. 지분투자 정책자금이 있다. 정책자금은 빚이거든요. 자신 있으면 받는 거죠. 자신 있으면 전 대출 자금이 난 것 같아요. 지분을 안 줘도 되니까. 네. 전 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거나 그래서 요 투트랙으로 가는 방향이 나왔고 이제 내년까지 가게 되면은 우린 R&D까지 병행을 하고 이제 내년에 청년 창업사관학교나 초기 창업 패키지는 될 거라고 봐요. 사실 저 초기 창업 패키지에 저 멘토로 초청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자금 받을 거로 신청을 하니까 멘토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근데 또 떨어지더라고요. 좀 웃겨요. 참 이거 웃겨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고 이제 사무실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강남으로 갑니다. 예.
사무실에 왜 강남에 가냐 하면 우리가 안양에다 목을 뒀잖아요. 안양 사람들만 지원을 해요. 가뜩이나 채용 풀이 적은데 안양 사람 중에서 스타트업 할 사람들만 뽑아야 되니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판교에 있는 스타트업들도 강남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역시 기승전 강남이다. 뭐 일단 정리를 하면은 지금 사무실은 이제 이동 이슈가 왔고 투자의 유치가 정해졌다. 그리고 팀빌딩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카드뉴스식이나 동영상 형태로 우리 회사를 알리는 거를 할 거예요. 그렇게 공고를 해서 이제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인원을 확충을 하려는 시점이 왔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도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학업과 관련해서 제가 8월에 이제 MBA 졸업은 했고요. 성균관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이라고 있어요. 창업대학원이 전국에 약 8개 정도 있어요. 뭐 호서대는 박사과정까지 있고 중앙대 있고. 근데 스타트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과정이 성균관대 글로벌 창업대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엑셀러레이터를 할 때 스타트업을 해본 경험, 거기에 이제 제가 뭐 경영 전략을 공부하기도 했고 이제 창업적으로 석사를 이제 박사과정이 약간 아쉽게 없기는 한데 석사 학위를 하나 더 따고 해서 이거의 목적은 제가 앞으로 엑셀러레이팅 이렇게 조언 줄 수 있는 스타트업이 생기면은 좀 더 이론과 실리가 융합된 거를 좀 전하고 싶은 거죠. 그간 거의 근 한 4년 동안의 제 활동들, 뭐 창업기들을 쭉 스토리로 담아봤는데 뭐 70번의 뭐 정부과제 실패, 그리고 인재 영입에서의 어려움, 뭐 주변에서의 시선, 뭐 해내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다들 하는데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거죠. 물론 그게 또 다른 시작이겠죠. 저희는 계속 그거를 의견을 수렴을 해서 디벨롭하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결국엔 우리가 원하던 선에 놓여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확신 있게 해봅니다.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주셔서 함께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함께 좋은 모델 만들어 나가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